2022년에 출시될 아이폰 14에 대한 정보들이 유출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은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번 14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4에서 새롭게 바뀔 것으로 알려진 점을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이폰 10부터 아이폰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온 상단 노치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다만 카메라 구멍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형과 알약 모양의 구멍 2개가 나란히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셀피 카메라용 렌즈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배치된다고 하네요. 완벽한 풀스크린이 아니라 카메라 홀이 남아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속 시원할 것 같네요. 일단 무려 4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노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이폰 디자인에서 큰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애플 팬분들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기반을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기존의 노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과의 외관상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는 메인 카메라로 아이폰 역사상 가장 거대한 1.3분의 1인치 크기의 4800만 화소의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화소수를 높인다고 무조건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화소수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 화소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모아서 크게 쓰는 쿼드 픽셀 비닝 기술을 통해서 1200만 화소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픽셀 비닝 기술은 2년 전에 갤럭시 S20에도 사용되었던 기술이긴 한데 이걸 애플에서 어떻게 매끄럽게 구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형 센서로 비디오도 8K로 촬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갤럭시 울트라의 카메라 스펙과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스마트폰 뒷면은 카툭튀나 카투툭튀가 기본 디자인이 되어버렸죠. 카메라 렌즈가 대형화되면서 이를 탑재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데 디자인성으로는 복잡해 보이고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은 한번 튀어나온 카메라 범프 안에 렌즈와 센서, 플래시를 넣는 구조를 아이폰 12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아이폰 14에는 이 카메라 범프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평평한 뒷면 위에 렌즈만 튀어나온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를 위해서 본체 전체의 두께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케이스를 또 쓰기 때문에 많이 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두께를 조금 늘리더라도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범퍼가 사라지게 되면은 테이블에 올려 놓았을 때 카툭튀 때문에 폰이 까딱거리는 현상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은 프레임이 알루미늄이고 아이폰 13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죠.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는 새롭게 티타늄 합금 프레임이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티타늄은 애플워치에서도 고급형에만 들어갔던 소재인데 기스나 부식이 강하면서도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가벼운 무게 때문에 캠핑용품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지요. 아무래도 아이폰 13 프로 모델들이 무게로 워낙 악명이 높았던 만큼 무거운 스틸을 대체하기 위해서 티타늄 재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원가 비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아이폰 프로 모델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미 프로 모델이 기존보다 약 $100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아이폰 13의 경우 기본 모델은 4기가 램을 탑재하고 아이폰 13 프로에는 6기가 램을 탑재해서 차별화를 두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4에는 기본 모델도 6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플래그십 모델의 4기가는 좀 너무한다 싶었어요. 이렇게 기본 모델이 6기가로 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동시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도 아이폰 13 프로의 6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는 변동 없이 6기가 램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 14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었지만 현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사용이 어디가나 필수이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터치 아이디가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되었죠. 이를 반영해서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는
전원 버튼형 터치 ID 지문 인식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도 이 전원 버튼형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갤럭시와 같은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탑재되길 기대해 왔는데 이번 아이폰 14에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탑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는 기본으로 유지하되 추가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탑재하는 방향을 연구 중이라고 하며 만약 이게 적용이 되더라도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터치 아이디 아이폰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15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출시된 8핀 라이트닝 포트는 애플의 계급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애플 독자 규격으로 애플 기기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은 액세서리 수익을 올리게 해준 효자 규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USB-C 규격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도 느리고 충전 속도마저 느리기 때문에 현재 유저들로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도 이걸 알긴 알아서 전문가용인 아이패드 프로 라인에는 2019년부터 일찌감치 USB-C 충전 담자를 탑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EU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스마트폰에 USB-C 규격을 쓰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애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라이트닝 포트를 USB-C 포트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내년에 바로 USB-C 포트가 탑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USB-C 포트는 내년인 아이폰 15 이후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혹은 아예 USB-C 포트나 라이트닝 포트 없이 아예 포트를 없애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2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던 5.4인치의 아이폰 미니 모델은 작년에 아이폰 13 미니를 마지막으로 아이폰 14에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사실 아이폰 12 미니 출시 직후부터 예견되어 왔는데요. 아이폰 미니를 구매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그다지 싸지 않게 출시되어 저가 수요가 아이폰 SE로 몰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아이폰 SE는 금년에도 5G를 탑재한 3세대가 출시가 되지만 아이폰 14에서 미니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고 대신에 프로가 아닌 기본 라인업에 대형 모델인 6.7인치의 맥스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폰 14의 크기는 6.1인치와 6.7인치로만 출시가 되며 원하는 크기 중에서 고사양의 프로 모델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 9월에 공개될 아이폰 14와 관련해 유출된 정보들을 살펴보고 기대되는 스펙들 중 어떤 것들이 적용되고 빠질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펙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노치 디자인 변경과 티타늄 재질의 프레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2와 13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서 새 폰을 쓰는 느낌이 안 났는데 이번에 아이폰 14는 확실하게 새로운 아이폰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카메라 스펙 관련해서는 지금도 워낙 만족하고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체감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 아이디와 USB-C 포트가 적용되지 않는 게 아쉬운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아이폰 15 때는 꼭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아이폰 관련한 소식이 더 추가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